안녕하십니까. 사이버 환동의 독도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동의 독도 아카데미는 환동의 지역의 문화, 역사, 정치, 경제, 자연 생태에 관한 다양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동의 문화와 역사 강의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환동의 지역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환동의 지역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지도는 환동의 지역을 대략적으로 표시한 지도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지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표시된 영역은 환동의 지역의 일부입니다. 이 지도에 표시된 환, 즉 고리 모양은 동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의 관계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표시된 것입니다. 사실 환동의 지역이라고 하면 동북아시아의 일부 지역을 일컫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명을 들어 이야기하면 환동의 지역은 한반도의 동해안 지역과 일본의 서해안 지역, 그리고 중국의 동북 삼성과 러시아의 극동 지역, 즉 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환동의 지역 개념은 동북아시아와 다르게 국가 단위를 포함하면서도 국가 단위를 벗어나는 지역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방 단위와 국가 단위가 결합된 중간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동의 지역 개념을 나누는 이유는 이제까지 국가를 단위로 나누었던 지역의 관계성을 보다 미시적인 영역에서 고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러한 지역 개념은 지역학의 주요 관점이기도 합니다. 지역학적 관점에서 환동의 지역을 연구하는 것을 환동해학으로 명명할 수 있습니다. 본디 지역학은 특정 지역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지리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수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학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지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럽이나 유라시아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같은 지역에 대한 연구가 그 예가 되겠지요. 그러나 지역학은 이처럼 이미 존재하는 지역 이외의 신흥 지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직까지 인식되지 않았던 지역을 새롭게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는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을 연구함으로써 그 움직임들이 어떤 하나의 지역성과 메커니즘을 가지게 될 것인지까지 예측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동의 지역이란 기존에 존재하는 동북아시아라는 지역 개념을 분할하여 동해를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의 역동성을 재인식하기 위해 설정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해이겠지요. 그러나 환동의 지역에 대한 연구인 환동해학이란 동해 자체만을 연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동해를 둘러싼 지역, 그러니까 육지에서의 인간 활동이 동해를 바탕으로 또는 동해를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환동해학은 조금은 복잡하지만 지역을 국경 개념이나 실체에 접근하기보다 지역의 움직임과 관계성이 변화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환동의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문화의 흐름은 이제까지 동북아시아나 동아시아 단위에서 살펴보는 문화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물음의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환동의 지역 문화 역시 크게는 동북아시아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동의 지역의 문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문화 구조와 구별될 수 있는 환동의 지역 고유의 문화 구조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동해가 있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가 생성되고 전파되고 또 변화하고 소멸하는 과정에서 볼 때 동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반갑게도 동해를 중심으로 한 문화 교류사에 대한 조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대의 환동의 문화 교류사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지요. 고대 사회에서 발해는 동해를 통해 일본과 다양한 무역 활동을 벌였습니다. 동해의 해류를 타고 생활 물품과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신라가 일본의 불교 문화를 전파한 경로 역시 동해를 통해서입니다.
또 옥 문화와 옥 가공 기법이 한국, 중국 동북삼성, 시베리아, 일본 등 환동의 지역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전수됐던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종교적 측면에서 환동의 지역 고유의 샤만 문화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속 문화와 시베리아 원주민과 일본 아이누족의 샤먼 문화가 이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역사적 문화 교류의 흔적들은 그 자체로 환동의 지역이 동해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가 교류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이는 더 나아가서는 환동의 지역이 독특한 하나의 문명권을 형성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해를 중심으로 하나의 고유한 문화가 존재했으며 따라서 환동의 지역 문화 속에 하나의 문화적 무의식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환동의 지역의 문화에 대한 강의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환동의 지역 고유의 문화 구조를 하나하나 밝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환동의 지역의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근대 시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사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행위는 동해를 중심으로 한 환동해 지역의 갈등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동해는 평화와 교류의 장이면서도 역사적으로는 갈등과 분쟁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동해에서 발생한 1904년부터 5년까지 진행된 러일 전쟁도 그 예가 될 것입니다. 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 징병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이주되었던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해주 지역으로 강제 이주해야 했던 한민족 디아스포라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겠지요. 따라서 동해는 근대 일본 제국의 출하 입구론과 맞물린 아픔의 공간이자 이에 대한 저항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대 시기에 이러한 침략과 저항의 관계는 오늘날에도 그대로는 아니지만 여전히 유효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상황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에는 동해를 매개로 다양한 문화들이 교류되고 있습니다. 동해 생태 관광 계획들이 입안되고 있는가 하면 학자들 간의 학술적 문화교류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인문한국 사업 환동해 지역연구 프로젝트 역시 이러한 문화의 새로 쓰기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환동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강의는 환동해 지역을 교류와 창조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생각들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환동해 지역에 대한 인식의 기본적인 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이 지역을 각 국가 단위로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상호작용하면서 얽힌 공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환동해 지역을 하나의 관계망으로 이해하는 관점이지요. 동해라는 바다는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상호 교호하면서 고유한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동해를 근본적으로 망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개념으로 이해하는 시각입니다. 네트워크로 보는 동해는 지역의 움직임을 어느 국가의 일방적인 주도권 혹은 세력 하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즉 네트워크로 이 지역의 문화를 읽는다는 것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수평적인 관계성을 주목하는 것이지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해는 알겠는데 환동해라니?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관계망적 관점으로 이동한다면 환동해라는 개념이 조금은 더 빨리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환이라는 말은 닫힌 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발전시켜온 문화적 원형을 공유하고 또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면서 어떤 다른 무엇인가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초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환동의 문화와 역사 파트에서는 환동의 지역의 문화, 문화교류사, 해양사, 종교와 신화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동의 독도 아카데미 신진숙이었습니다.